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고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 대공, 대잠 능력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식을 가지며 위용을 드러냈다.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 불리며 현대 해전에서 함대 방공망의 핵심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정조대왕함에는 한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탑재되어 뛰어난 방공 능력을 자랑하는데 이번 2022 림팩에서도 큰 활약을 펼친 한국 해군 이지스함의 역사와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해군이 새 역사를 쓴 2022 림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과거 우리나라가 1,800톤급의 배를 가지고 림팩에 처음 참여했을 때 30여 년 뒤인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해군이 원정 강습단을 그것도 항공모함을 이끌고 훌륭하게 작전을 성공하면서 세계 우리 해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자, 림팩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 교수님 출연하셔가지고 해주신 얘기 중에 모의 훈련 진행했다라는 말 저희가 들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훈련을 진행했나요? 그 당시에는 오렌지 포스, 블루 포스 해가지고 네. 나눠가지고 상대 이제 교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세력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네. 반대 진영에서 공격에 들어가고 네. 뭐 그러면 서로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격조와 했는데, 수비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섬을 탈환한다든지 이런 걸 게임으로 하는데 목표가 뭐 포클랜드 해전 네. 여기서 같이 포클랜드 섬을 탈환하는 것 같이 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가는 도중에 적군이 막 굉장히 많이 매복해 있는 거죠. 잠수함도 있고 항공기도 와서 공격할 거고 이런 걸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작전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탈환을 해서 진지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우리의 이 전력을 여기에다가 이제 차분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 원정강습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세력을 상륙군 세력까지 싣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원정 기함에는 기함을 보호하는 뭐 구축함도 있고 호위함도 있고 이런 걸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13척, 13개 국가를 지휘했다는 거 이번에 큰 경험을 한 거죠.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정보를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우리 잠수함이 이 상대편 이 작전상 적국의 배를 떨어뜨리고 우리는 걸리지 않고 이런 활약상들 엄청 많이 정보를 들었거든요. 네, 이번 한국 해군도 이번 림팩에서 다양한 훈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해군이 최초로 수행한 원정강습단장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그럼 조금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과거의 훈련에 대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전술지휘관급의 훈련을 이제 집행했다. 예를 들어서 훈련 계획을 이제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세부적인 훈련 집행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전술지휘관급의 훈련에서 두 척 벗어나서 내지 세 척 뭐 이런 정도. 이번에는 전체 작전에서 자 오른쪽에 요 배 두 대는 가서 뭘 해? 대공전만 해, 대공전만. 어떤 세력은 넌 대함전만 해 이렇게 전술지휘관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령관급 임무를 이제 수행했다라는 게 좀 첫 번째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 사령관급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전체 원정강습단 전체의 작전 개념을 수립해서 예하에 시달했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집행해서 저희 한국 해군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도 우리 해군이 림팩에서 다양한 역할이나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회에 인식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감을 획득했다라는 게 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해군은 이제 실제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해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의사결정 체계 이를 통해서 연합 참모진들의 노력을 조기에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휘함의 임무, 지휘관급의 이제 임무를 말씀드렸고 먼저 이제 함정이나 잠수함급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해군은 전 세계 어느 해군보다도 많이 미 해군과 연합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함정들이 속한 모든 지휘관들이 우리 함정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냈었고 실제 이번에 최초로 훈련에 참가한 신돌석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피탐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한 미측 지휘관은 신돌석함이 도대체 어디서 공격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그리고 우리 항공기도 이제 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상 초계기의 경우에도 훈련 기간 중에 참가할 때마다 잠수함을 탐지해서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림팩엔 대한민국에서 이지스함이 출동을 했죠. 근데 이지스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알고 계십니다. 뭐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 이지스함의 정확한 좀 신의 이야기를. 방패 그랬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에 나온 신의 방패 해가지고 이지스함은 일단 구축함 중 현대 구축함 중에 제일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함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공 방어라는 거는 배로 날아오는 포나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들을 다 자동 3중 방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함이 이번에 참가했는 세종대왕함은 한국의 첫 번째 그 이지스함이잖아요. 이 이지스함은 자동적으로 전투체계가 170km, 그다음 10km, 5km 이 3중으로 해서 미사일이 자동적으로 이제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라오는 그 항공기나 미사일을 방어를 하는 것이죠. 이지스함이야말로 대공 방어가 가장 우수한 함정이다. 근데 대잠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지스함 세 척이 있어요. 세종대왕함, 서해유성룡함, 율곡 2함 세 척이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정조대왕함이 또 이제 진수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 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이지스함의 개발 배경과 역사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지스함이 미국에서 1960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70년도까지 이렇게 70년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항공모함을 공격하고 뭐 소련의 폭격기로 와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떨어뜨려라. 그런 개념에서 이지스함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함은 대공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전 시에 그 소련하고 그 미국하고 경쟁이 심화됐잖아요. 네. 그때 소련이 더 이상 미국 따라가다는 가지랭이가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군력 증강 못해. 미 해군은 막 엄청 10만 톤급 이 항공모함 운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항공모함 할 능력이 없어. 지금도 러시아는 항공모함 한 척밖에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성능이 아주 노후한. 그래서 미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폭격기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다음에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공격하자. 네.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항공모함 고가잖아요. 네. 이 항공모함이 공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방어를 하자. 최소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게 이지스함 이전 밖에서는 우리 피닉스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뭐 탐캣 그 전투기 이런 걸로 소련의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그다음에 거기서 실패하면은 이지스함에서 이제 조금 전에 한 대로 자동적으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지스함이 시작됐거든요. 그 이지스함 하면은 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함이 이지스함이 아니라 이지스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배를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잠 이 능력이 조금은 항공 능력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잠수함들이 또 지켜주는 거죠. 사실 잠수함과 항공기가 이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이제 대잠 위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위협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대공 능력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대잠 능력이 조금 이제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들은 대부분 이제 우수한 대잠 능력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이지스 구축함도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대잠 장비와 무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우리의 이지스함은?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능력이 좀 주목을 받는데 네. 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야구공만한 그런 작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우수한 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위협을 자동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한 표적에 대해서 자동화된 교전 체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신의 방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개의 표적을 동시 교전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1000개 이상의 표적을 1000km 이상에서 탐지를 하고. 교수님, 제가 약간 여기서 또 무지한 질문,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거 알아야 질문도 해요. 그 히어로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사람, 뭐 눈이 너무 잘 보이는 사람 이런 게 이지스함은 1000km밖에 있는 야구공만한 크기가 탐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지스함이 떠 있는 1000km밖에 막 날치들 날아다니고 막 기러기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 막 과부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식별하는 능력이 이지스 전투 체계는 사람이 뇌예요, 뇌. 두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래서 감지하는 건 식별을 아니죠. 하는 거지. 어떤 빠르게 이동하는 함정, 큰 표적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식별해낸다는 얘기. 식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근데 사실 수평선 넘어가 10km 이상이면 수평선 넘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까지 멀어 이렇게 탐지할 필요가 있느냐. 공격 거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지스함 체계도 위성하고도 다 이렇게 통합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레이더로 포착한 그 표적 정보를 위성 통해서 다른 함정에 전파하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지스함의 이 시스템이 저거는 위협이 없는 움직임이다 그렇죠. 이러면 다 네. 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람이 일부 이제 분리를 하죠. 운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뭐 할 필요 있느냐 하지만은 그런 걸 다 꼼꼼하게 식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지스의 능력은 일단 탐지가 돼야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레이더 기술이겠네요. 저는 이지스함이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인력, 두 번째는 말씀하신 뛰어난 전투 체계, 세 번째는 이 뛰어난 전투 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교육 훈련,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 지금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근무하는 승조원들은 우리 해군에서도 정말 최정예 승조원들입니다. 실제 이지스함은 2008년에 우리 해군에 최초 인도된 이후에 지금 15년 이상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노하우와 작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들은 전 세계 어느 해군에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은 우수한 인재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우수한 전투 체계인데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세계적으로도 입증된 그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된 우수한 전투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몇 개국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해군은 이러한 전투 체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수한 인력과 이런 전투 체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한반도 안보 환경상 우리 이지스함은 수많은 이제 실전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도 또 교육 훈련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 굉장히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와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군력 증강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자력으로 침범을 못하게 하는 게 자주국방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항모라는 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25년 만에 의사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시작해도 빨라야 2033년, 늦으면 뭐 영국같이 한 19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영국도 항모 갖자고 결심한 게 12년 걸렸어요. 그래서 1999년도부터 건조하기 시작해가지고 19년 만에 만들었다. 영국도.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가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도 살리자, 국민 경제도 살리자. 그래서 한두 개 조선소면 되는데 6개 조선소를 다 동원했어. 그래가지고 다 일감을 줬어요. 그래서 국민 경제가 살아나도록 두 척을 하면서, 그게 76,000톤짜리 두 척을 퀸 엘리자베스 만들어낸 거거든.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항모를 건조하면 모든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수출로 견인될 수 있거든. 항모 기술도. 그렇죠. 그래서 그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군력 건설은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장기간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방산 세일즈 효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또 수출이 되면은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단 없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항모 건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저희가 림팩 훈련 중에 가장 이제 백미가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력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 사진 촬영을 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약 40여 척에 되는 이제 훈련 함정들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하는 이제 포토 EX 국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훈련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미국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진영을 형성합니다. 실제 그 굉장히 훈련 국면도 장관이고, 모든 이제 참가국들의 해군 전력을 한번 이렇게 실제 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굉장히 웅장함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도 강한 해군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이제 그 불확실하고 다변화되는 안보 환경에서 점차 이제 자리가 좁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순간은 있습니다. 신기술의 도입과 이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특히 이제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는 전력 건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림팩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해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시면 더욱 해군 장병들의 이제 복무하는 사기나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해군 전 장병 역시 이런 국민적 기대와 성원에 좀 부응하는 필승 해군, 정예 해군 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해군, 이순신 장군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